이 아랍 남성은 아랍 왕족의 일원으로 비밀스러운 고질병을 갖고 괴로워하다 한국 순방길에 아무도 몰래 병원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에 사는 무함마드 알막툼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발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왕족의 일원인지라 좋다는 약은 다 구해보고 난다긴다 하는 의사들의 시술도 전부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병이 누구에게 밝히기 너무 부끄러운 병이라 제 최측근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함구령을 내렸죠. 아무리 해도 이 병이 낫지 않길래 그래 내가 다 가졌으니 이거 하나 불편한 점은 참아봐야겠다 생각하다가도 도대체 이 병이 뭐길래 날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병 앞에는 장사 없다잖아요? 제가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던 이 병을 생판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사람에게 알리고 심지어 그 나라에 가서 치료까지 받고 왔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이 사람을 알게 된 것부터 거슬러 설명하자면 꽤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아랍에미리트가 네옴시티 건설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행사 유치를 위해 아랍의 모든 자본과 기술을 쏟아부어 짓고 있는 매우 큰 프로젝트죠. 저도 네옴시티 건설의 한 역할을 맡게 돼요. 여러 나라에서 온 최고의 기술진들과 함께 실무팀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죠.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 제 말을 잘 들을 팀이길 바랐습니다. 이때까지 왕족으로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고요. 저에겐 익숙한 방식이었죠. 네옴시티의 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었고 기술진들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여겼거든요. 첫 실무진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여느 회의와 다름없이 제가 원하는 방식을 말하고 이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의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선포했죠. 그렇게 회의장을 떠나려는데 갑자기 아시아인 한 명이 불뚝 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합니다. 우리 기술자들 다 죽어요. 아니 왕족인 내가 하라는데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불쑥 내뱉다니.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당돌하니 얘기나 더 들어보자고 생각했죠. 왕족인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킴이 처음이었거든요. 킴의 이름은 김선우고 저는 그를 편하게 킴이라고 불렀어요. 킴은 제가 제안하는 방식이 너무 예술성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걸 구현하려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다른 건물들과 어울리려면 설계도를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더군요. 킴의 말이 끝나고 나서 다른 실무진들도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킴이 이번 설계팀 중 핵심인 한국 삼성 출신의 실무진이라 그의 말에 모두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더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건 어차피 인부들이 해야 할 몫이니 돈을 더 주고 최대한 일을 시키면 빨리 된다고 생각했어요. 킴은 자기와 자신의 한국팀을 믿어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제안하는 설계를 최대한 살리되 훨씬 빠르고 조화로운 건물을 만들겠다고요. 건방진 그의 의견을 별로 따르고 싶지 않아 일단 생각해본다고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제 비서에게 물어봤죠. 한국 건축이 어떻길래 조화를 얘기하는 건 하고 조화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비서가 한국의 고전 건축물들을 몇 가지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 건축들은 자연과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곡선이며 건물의 색, 크기 어느 하나 튀는 것 없이 자연스러운 멋이 있었어요. 킴이 말하는 주변과의 조화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 의견에 따르고 싶진 않았지만 한국 건축들처럼 주변과 조화로운 건물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다음 회의에서 결국 김의 의견대로 하자고 결정했어요. 의기양양해 보이는 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기술로는 최고인 한국 의견에다가 논리적인 킴의 의견을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보다는 일본이 최고 아닌가요? 일본인들이 훨씬 정교하고 제가 뭐라고 하든 알겠다고 하며 일 처리를 깔끔하게 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온 킴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1차 점검까지는 알아서 하라고 실무진들에게 맡기고 시간이 지났죠. 사실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제 고질병 때문이었어요. 바로 무좀이요. 늘 거기가 간지러워서 벅벅 긁고 싶은데 회의장에서 왕족인 제가 발가락을 긁고 있을 순 없잖아요.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길어지는 회의 시간에는 연고를 듬뿍 바르고 들어가 최대한 참으면서 버티다가 한계치에 이르면 그냥 박차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많이 돌아다녔다 싶으면 발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민망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최대한 제 냄새가 아닌 척 해보기도 하고 비서를 시켜 신발을 자주 갈아 신으면서 제 무좀을 숨기고 다녀요.
다 나은 것 같으면서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해서 저도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어느 날 킴이 1차 점검 전에 사전 점검을 한번 하시라고 찾아왔는데 너무 성가셨어요. 아니 1차 점검 이후에도 2, 3차 점검을 계속할 텐데 거기에다 사전 점검을 왜 하라고 하는지 너무 귀찮게 구는 거예요. 킴은 실무진과의 소통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최고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장에 꼭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현장 인부들도 격려해주고 피드백도 주시면 더 완벽하게 준비해보겠다고 하면서요. 둘러대고 가지 않으려는데 어찌나 고집불통인지 한국인은 근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일부러 최대한 땀이 안 났으면 해서 최대한 이른 시간을 골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얼굴 도장만 찍고 가려고 했는데 킴이 하나하나 소개시켜주며 인사시키더라고요. 직원들이 제가 직접 방문해서 격려해주니 매우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먼 나라에 와서 아랍이를 도와주니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 일인데 말이죠. 막상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니 저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 잠시 무좀은 잊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비서도 좀 놀란 눈치였어요. 그럴 만한 게 저 스스로도 놀랐거든요. 저를 이렇게 만든 킴도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한창 인사를 하다가 슬슬 날도 더워지고 온몸에 땀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발가락 사이가 미친 듯이 가려웠죠. 당장 신발 양말을 벗고 그 자리에 주저앉 아벅벅 긁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결국 한계에 이르러서 저는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응접실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벅벅 긁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하던 찰나에 벌컥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깜빡하고 문을 잠그지 않았지만 비서개껏 이해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김인 거예요. 제가 너무 얄미워하는 킴이 제 치부를 본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고 부끄러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뻥져 있는데 킴이 문을 잠그고 저에게 와서 급히 가시길래 어디가 불편한가 해서 따라왔다며 발이 어디 불편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비웃음을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걱정하는 킴의 얼굴을 보고 당황했어요. 킴이 발을 보더니 언제부터 이러신 거냐고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한국 팀 닥터가 함께 왔는데 혹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이건 왕족 비밀 함구령으로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꽁꽁 숨겨둔 비밀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에게 치료를 받겠어요? 절대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는 걸로 하고 이 일이 새어나가면 여기서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죠. 제 발에서 나는 냄새가 저도 지독한데 킴이 이 냄새를 맡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더욱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킴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냐고 아직 나이가 젊으니 하루빨리 치료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발냄새가 나는데도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고질병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백방으로 좋다는 걸 다 수소문하고 다녀도 안 나았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제 얘기를 했습니다. 할 만큼은 다 해봤다고. 그러자 킴이 한국 팀 닥터를 만나보시라며 당장 불러와도 되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사람도 알아봤자 크게 달라지겠나 싶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금세 의사가 와서 보더니 여기 기후가 덥고 습한 데다가 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신발을 장시간 신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다며 이 정도는 약물 치료로 되지 않고 레이저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의사도 마찬가지로 발냄새가 매우 심할 텐데도 불구하고 저를 걱정하며 위해주는 친절한 태도에 마음이 확 기울습니다. 셋이 같이 진지하게 고민했죠. 의사는 당장 치료하면 좋을 것 같다고 여기서는 소문나는 게 두려우시면 한국에서 치료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킴이 한국 원정 의료도 많이 온다고 한국 의료 기술은 최고라 절대 의심하지 마시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사실 한국 의료진의 의료 기술은 어느 정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랍의 샤르자 대학병원에서 한국의 의사들이 와서 관절 척추 수술과 치료를 하는데 그 실력이 매우 좋고 예후가 아주 좋아서 그 병원을 찾는 아랍 왕족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랍에 진출하고자 했던 병원들은 정말 많았지만 여러 이유로 다들 실패했어요. 이미 인도, 파키스탄 출신들이 다른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오직 한국인은 믿을 수 있다는 평이 있어 한국 병원이 성공한 것 같아요. 한국 의사들 실력이 어찌나 좋은지 현지에서도 고난도의 힘든 케이스들은 모두 샤르자 병원의 한국 출신 의사들에게 배정되고 있죠.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2달씩이나 대기해야 하는데도 VIP들이 앞다투어 그 병원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지자 킴은 자기가 한국 최고의 의사를 소개해준다고
조만간 한국 순방사절단이 있으니 그때 오시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치료받으면 고질병을 끝낼 생각하니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킴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저의 모든 일정은 한국 순방을 위해 미뤄두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 공항은 엄청 세련되고 최첨단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는 비공식 의전라인으로 킴과 함께 미리 예약해둔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내가 이 무좀 때문에 한국까지 오다니 생판 모르던 남인 킴의 말만 믿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최신식 병원 건물은 두바이의 병원과 비교해봐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의사는 제 발을 보자마자 약물은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워서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데 주에 한 번씩 받으면 좋지만 멀리 계시니 레이저 치료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사 치료가 가능하게 따로 챙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치료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에 지내는 동안은 병원에서 주로 생활했는데 사실 나오는 병원밥이 입에 맞지는 않았어요. 문화가 다르니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며칠만 참아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킴이 병원밥이 물리시지 않느냐면 서양염 치킨이란 걸 가져왔더라고요. 치킨이 무슨 이렇게 맛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달콤하고 살짝 매콤한 양념치킨이 제 입에 딱이더라고요. 그 뒤 매일 저녁마다 치킨을 먹었습니다. 한국에는 맛 종류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치킨을 먹는 재미로 하루하루 즐겁게 보냈습니다. 짧은 한국 병원 생활 동안 레이저 치료를 받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각질은 여전히 좀 떨어지긴 하지만 냄새라든지 가려움은 싹 없어졌어요. 이렇게 금방 해결되는 걸 내가 왜 그렇게 고생을 했나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의사는 제 닥터에게 주사치료와 필요한 약물들을 챙겨보냈고 3달 뒤쯤은 다 나을 텐데 그때도 불편함이 있으면 보완치료를 하자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을 떠나면서 제 비서가 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친절해지셨다고요. 생각해보면 그간 발이 찝찝해서 늘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 제 고질병이 해결되고 나니 주변에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정작 저에겐 너무 심각한 문제였고 그걸 해결해준 한국 의료진과 킴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랍으로 돌아가서 한국 닥터가 챙겨준 주사와 약물 치료를 1달 정도 하자 제 무좀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더 이상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미 질병이 다 나았기 때문에 다시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지만 저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킴과 한국 의료진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랍에서 온갖 좋은 특산물과 기념품을 챙겨 한국으로 가 킴과 닥터를 만났어요. 저는 킴과 닥터에게 갖고 싶은 건 무엇이든 말하라며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했죠. 저에게 새 삶을 선물해준 거나 다름없으니 저도 그들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닥터는 당연한 일을 한 거라며 극구사양하더라고요. 그러자 킴이 불치병에 걸린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국가의 의료보험에 들지 않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을 치료해 주시면 좋겠다고요. 저도 불치병은 아니지만 불치병처럼 알고 병을 겪어온 입장에서 그 마음이 이해가고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뿌듯하겠더라고요. 저는 금이나 보석을 말할 줄 알았는데 나라도 나누고자 하는 한국 사람 킴이 존경스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바로 1000만 디르함을 기부했어요. 한국 돈으로 35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한국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줬을 뿐더러 많은 것을 가르쳐준 나라예요. 원칙대로 소신을 지키는 모습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걱정하고 희생하는 정신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킴과 일하면서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저에게 새 삶을 선물해준 킴과 한국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아마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본인인 줄 알아차릴 것 같네요.